요즘 대출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잖아요, 실장님. 네, 맞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질문. 왜 내 대출 한도는 이렇게 낮을까? 네, 네. 요즘에 이제 레이트가 낮아지다 보니까 네네. 이제 첫집 구매자분들께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이제 홈런 음. 칼큘레이터를 사용해서 그쵸. 대출 한도를 해서 이제 안내해드리면 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죠. 그쵸. 왜 내 거는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네. 남들은 같은 연봉인데, 이만큼 빌려서 집을 세트를 했다는데, 네. 웬 좀 더 안 나오죠? 이렇게 네네.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그래서 네. 저희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이제 어떤 것들이 대출 상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데에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대출 한도는 사실 이제 소득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출과 이제 지출 외에 이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은행들이 평가하기로 하고 정부에서 약간 푸시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봐야 될 게 NCCP 액트예요. 네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라고 해서 은행에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을 확실히 평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의 상환 능력이 되지 않는데 돈을 빌려주게 되면 큰 문제가 돼요. 네네. 이게 법으로 법으로 이제 적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 그러니까 쉽게 계산해서 연봉이고 뭐 내가 달에 나갈 모든 금액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인컴 마이너스 익스펜스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내 생활이, 집을 사고 모든 걸 다 페이를 해도 내 생활이 가능하다 하면 그때 융자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네, 거기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죠, 실장님. 네네.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통 이율이 6%,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혹은 이제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네, 0.25가 이제 낮춰지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되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5% 후반대라고 했을 때도 제가 갖고 있지만 혹시나 경기 불황이라든지 이런 뭐 다른 여파로 인해서 3%가 더 올라가도 네. 내가 버텨서 그걸 내고도 생활이 가능한지, 맞아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잖아요. 네.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버퍼 레이트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버퍼 레이트가 1%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3%가 되면서 대출이 더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9%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지금 대출 한도가 지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부채, 이제 라이빌리티라고 하죠. 혹시나 기존 홈런을 가지고 계시거나 카론이라든지 맞죠. 퍼스널 론, 비즈니스론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간과하고 계시는 신용카드 리밋, 네네네. 그리고 자녀 수, 이제 생활비 등들이 모두가 고려가 되어집니다. 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신용카드 리밋이에요. 네. 사실 이 리밋이, 그러니까 보통 분들 저는 신용카드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영향을 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행에서는 잠재적으로 이거를 부채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얼마를 쓰셨건 중요치 않아요. 리밋이 얼마가 되느냐,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한도가 줄어드나? 아까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카드 리밋도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비초로 사용을 안 하지만 실제 비초로 계산이 되고요. 차량과 퍼스널 론도 고정 지출로 간주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600불이다. 그럼 600불이 그냥 지출로 잡히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생활비 기준. 햄은 팀장님께서 한 3-4번 말씀하셨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죠. 네. 하우스 익스펜디처 M이 뭐죠? 메저. 네. 그래서 가족 간에 얼마만큼 이제 고정 지출을 은행별로 아예 잡아놓은 은행도 있고. 그럼요. 기본으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뭐 달에 2,000불밖에 사용하지 않아 한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 ANG에서는 3,000불, 뭐 웨스트팩에서는 뭐 2,500불, 이렇게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잘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녀가 조금 2분 혹은 3분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조금 더 유리한 은행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문제예요. 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음. 대출 한도 늘리는 전략 3가지.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딧 카드 리밋 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리밋을 줄이셔야 네네. 돼요. 만약에 네. 진짜 사용하지 않는 카드 뭐 15,000불짜리 2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뭐 캔슬하시고 하나는 대출 받기 전에 잠깐 뭐 5,000불, 뭐 2,000불로 맞아요. 사용 안 하신다면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혹은 이제 퍼스널 론 요것도 이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제 페이 오픈을 하셔서 홈론을 받으실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늘리시는 게 좋고요. 네, 여기에 또 하나가 적용되면 헥스. 네네. X. 네, 학자금 대출이죠. 네,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실 가능성이 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갚으시는 게 좀 처음에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차라리 갚아놓는 게 내가 융자 금액을 훨씬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런 거는 차라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공동명의 가족 보증 이런 거 고려하는 게 뭐냐면 부부 명의로 살 수도 있고요. 또 친구와 같이 살 수도 있고 가족끼리 붙여서 그러니까 가족끼리 뭉쳐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고요. 왜냐면은 각각 개별당 인컴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인컴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햄즈. 네. 이것도 각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익스펜스가 많으신 가정이 합쳐지는 것보다는 대가족이 뭐 큰 하우스를 해서 같이 살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 햄즈가 하나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공동명의로 사서 구매해서 사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또 가족 보증 이제 이런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부모님이 은퇴는 하셨어. 근데 진짜 요즘 질문 진짜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드님이나 따님이 자녀분이 이제 first home buyer셔서 이제 집을 구매하고 싶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 디파짓이 부족한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생각을 조금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내가 굳이 그러니까 뭐 소득이 충분히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부모님이라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뭐 리파이낸스 받아서 그거를 캐시로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깔끔하고 편해요. 네. 근데 자녀한테 캐시를 해서 그거를 디파짓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부모님이 은퇴를 하셔서 인컴이 없으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생활이 안 되시고 아무리 내가 자산이 론 없는 자산이 있더라도 리파이낸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가능한 게 있어요. 펜션이라도 아니면 슈퍼에 워낙 이제 돈이 많이 쌓여 있었던 분이 있어서 매번 이제 출금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런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딱히 뭐 돈을 리파이낸스를 하거나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개런티예요. 그냥 서류 자체만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요. 다만, 자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뭐 LVR을 보면 20% 정도가 보통 이제 디파짓이잖아요. 이제 디파짓을 부모님이 이제 개런티를 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20%이 금액이 은행에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이 모든 이 융자와 이 디파짓 부분에 관한 이자 있잖아요. 이것까지 감당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시로 주시는 게 자녀분한테도 부담이 없고 가장 깔끔하고 좋지만 만약에 내가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요거는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은행마다 다른 기준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요. 네. 일단은 자녀 수에 따른 햄즈 차이 있음.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에 따라서 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이만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얘는 이 가구가 생활하기에는 이만큼은 무조건 필요해 하고 적용해 놓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익스펜스가 많다 하면 어느 은행이 유리한지를 저희와 상담을 하셔서 분명히 알고 그 은행에 어플라이 하시는 게 되게 유리해요. 소비가 실제로 은행에서 이만큼 잡아놨다고 해서 그만큼보다 내가 더 사용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익스펜스가 더 많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은행에서 적용한 그거에 탑업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네. 네네네. 요 햄즈에 이제 추가로 막 들어갔던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험, 프라이빗 보험, 맞아요. 그러면 사교육 이제 프라이빗 스쿨을 보낸다든지 이런 건 기본 햄즈로 정해놓은 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탑업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출금을 더 늘리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객님 서류 한 분 한 분 보고 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부채와 지출 그리고 은행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얼마만큼 한도를 더 늘리실 수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소액이다.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헥스, 카론, 네네. 크레딧 리밋은 네. 반드시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채를 정리하시는 게 내 한도를 늘리시는 게 좋고, 또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전략적 은행 선택. 네, 아무래도 고객님들은 이 부분을 좀 모르실 거예요. 어떤 은행이 좋고 네네네. 자식한테 유리한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비교 분석해드리면서 이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편에는 이제 진짜 실제 사례를 네, 통해서 네, 네. 안내를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매분 10분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을 되게 일반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편을 나눠서 네. 일반적인 설명 이렇게 하나 두고 네. 실제 예로 네네. 이렇게 하나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네, 팀장 신동혁이었습니다. 실장 브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